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는 재판 소송전에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을 수년간 세무조사를 해오다가 작년 9월에 큰 범법 행위를 포착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인 주니어 그리고 딸인 이방카까지 모두 기소를 한 뉴욕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정치쇼가 또다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Deutsche Bank official says large changes to net worth like Trump's isn't unusual.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이치뱅크 임원이 그 증언을 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규모 자산가의 그 가치 총액의 그 변화 폭이 큰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그 올봄에 뉴욕시의 맨하탄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건과는 또 다른 작년 9월에 뉴욕주의 완전 골수 좌파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레티샤 제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와 자금 추적 같은 것을 수십 년 거를 해오다가 드디어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이치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자기 자산 총액보다 훨씬 더 부풀려 가지고 그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았다. 이것은 거짓을 썼기 때문에 계약법 중에 은행계약법 중에 코버넌트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잘못한 그 범법 행위가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작년에 기소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규모가 대출 당시 2013년도에 27억 달러 정도였는데 40억 달러라고 부풀려서 대출 서류에 기재를 해서 사기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이 기소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엄청나게 큰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온 미디어에다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완전히 그 도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50 million, 그러니까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을 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도 완전히 그 좌파의 졸렬한 수작으로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는지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는 말씀 한두 개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버지니아의 사우스 라이딩이라는 곳에서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표를 넣어서 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캘리포니아에서 갈레브 김이라고 레드 포인트 그 리얼 에스테이트의 아주 훌륭한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커미션만 해도 몇만 불이 쉽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우파 쪽의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혹시 남가주에 이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의는 이 칼레브 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은행법 위반 이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증인들이 쭉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 이번 주 화요일 날 정말로 가장 핵심 증인이 드디어 출두를 해서 증언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이치뱅크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사실
그 하늘나라로 얼마 전에 간 저희 아들도 계속 월스트리트에 있으면서 도이치뱅크에도 한 4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니징 디렉터나 그 임원들하고 이제 잘 아는 사이로 이렇게 제가 그 추정을 하는데,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행은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매니징 디렉터라고 하면 일반 회사의 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증언한 게 엄청나게 큰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최고급의 우대를 받는 1등급 그런 고객은 자산 규모를 본인들이 써내는 것을 우선 받아들여서 기초 참고 자료로 하는 게 보통 자기네들의 프로세스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참고 자료로 하지만 실제 대출이 나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가치대로 한 게 아니고, 은행이 자체 평가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이후에 나온 그 자체 평가액을 가지고 대출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 하나 얽어매려고 열심히 조사를 해서 드디어 10년 전 2013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받은 건 하나를 아무 정상적인 건데 마치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온 언론에 1년 동안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고 수준 없는 이 좌파들의 수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좌파 검찰은 나라 돈으로 자기가 기소를 하는 거니까 자기는 재판에 져봤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미디어 쇼를 하고, 이 재판에서 변호사를 사용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괴롭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쓰게 하면서 뉴스에서는 거짓말로 계속 미디어 쇼를 벌려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씌워서 그 트럼프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쇼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증언한 데이비드 윌리엄스 매니징 디렉터에 의하면은 그 말에 의하면 이겁니다. 부동산을 잡히고 대출을 할 때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강 압니다. 어느 동네에 뭐 몇 베드룸이고 몇 스퀘어 핏이고 하면은 얼마다 하는 게 나오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그 부동산 건물 땅값 요거에 상응하는, 또 현재 에퀴티가 얼마냐, 그러니까 은행 빚이 얼마고 자기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개인 집인 경우에. 그러나 상용 건물은 땅값이나 부동산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몇십 층이 보통이고 뭐 50층, 60층 되는 건물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땅값하고 부동산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료를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임대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비즈니스 가치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부동산 가치는 27억 달러 정도 됐는데, 임대 수익과 앞으로 증가하는 가치를 따져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동안에 증가할 수 있는 가치까지 계산해서 27억의 부동산 자산의 임대 수익료와 증가 가치를 따져서 약 40억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을 해준 돈은 다 완전히 완부를 해서 다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 훌륭하고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또 드러난 거예요. 정말로 이 그 민주당의 소수민족 우대법,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혜택을 받아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무장관이 되고 뭐 검찰총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한다는 그 짓이 그 언론 사기극, 이 쇼를 하는 이런 겁니다. 뭐 그냥 아무리 찾아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뭐 하나 이상한 거 조그마한 것만 걸리면 이게 큰 잘못인 것처럼, 그랬다가 결국은 재판에서
계속 치고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걸 얽어맸다라는 거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고 올바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만 계속 거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속아서 아직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분들이 우파 측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미디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되고, 일례로 제가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몇 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탄핵에 들어갔죠. 그래서 2번씩이나 탄핵을 한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질 않는다.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다. 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결국은 탄핵을 못했죠. 그리고 뭐 러시아 간첩이다 뭐가 어떻다 그런 것은 다 힐러리 측에서 벌린 거짓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뭐 16 그 의회 난입 사건에서 뭐 반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이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선거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났죠. 로드 아일랜드주는 그것은 위헌이다 하면서 오바마가 임명한 좌파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출마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게 뭐 인서렉션이나 이런 게 확인도 안 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로라도주가 정말로 엄청난 그 판결을 했습니다. 인서렉션도 맞는 것 같고 뒤에서 조정한 것도 맞는 것 같다. 그건 자기의 의견이에요. 그런 것 같다라는, 그랬다가 아니고, 하지만 그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투표용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자기네들이 그 아주 조잡스럽게 소위 스트래티지라고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인 우파들 트럼프 대통령을 언론에 속아서 잘못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뜨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그 거짓인지 구분하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